진단받는 그 순간까지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병. 뒤늦게 발견되어 여성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난소암. 전 연령대 여성, 특히 중년 여성 발병률이 높은 난소암은 낮은 생존율 때문에 더 두려워하는 병입니다. 우리가 보통 원년 생존율을 얘기를 할 때 40% 미만. 하지만 조기에 발견할 경우 생존율은 크게 올라갑니다. 때문에 의료계는 위협적인 난소암에 대해 조기 발견, 효과적인 치료에 대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치료제 같은 것들이 더해져가지고 난소암 치료 성적이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선제적인 예방으로 여성의 난소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다큐 S프라임에서는 난소암과 그 극복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난소는 여성의 생식기관으로 자궁의 양쪽에 위치한 두 개의 작은 타원형 기관입니다. 난소는 매월 난자를 성숙시켜 배출하고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같은 여성 호르몬을 분비해 생식과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 기관인데요. 이 난소에서 발생하는 난소암은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합니다. 난소암은 발병 부위가 신체 깊숙한 곳인데다 초기 증상이 없어 대부분 뒤늦게 발견되기 때문에 소리 없는 불청객이라고도 말하는데요. 난소암은 우리나라 여성에게 발병하는 여성암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그리 흔한 암은 아니지만 예후가 나빠 환자들이 두려워하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부인암 중에서 사망률이 이제 1위인 병이 되고요. 이 난소암은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가 조기 발견이 어렵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발견이 된 상태가 3기, 4기 이상인 경우가 4분의 3이 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치료 성적이 안 좋은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난소암은 4단계의 병기로 구분이 되는데요. 암이 한쪽이나 양쪽 난소 또는 나팔관에만 발생한 상태를 난소암 1기, 암이 골반의 복막에만 발생하거나 자궁 또는 골반 주변 장기에 확산된 상태를 2기, 간이나 비장 표면, 즉 복강 내 기관으로까지 확산된 상태를 3기, 난소암 4기는 암이 임파선을 통해서 폐, 뇌, 목으로 전이된 상태를 말합니다. 또 난소암은 암이 발생하는 조직에 따라 상피세포암, 생식세포 종양, 성삭기질 종양으로 구분하는데요. 대부분의 난소암은 난소 표면의 상피세포에서 발생하는 상피세포암으로 전체 난소암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난소암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난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 나온 연구에서는 나팔관하고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시작이 되는 병이 이제 점점 더 종양의 형태를 가지게 되고 또 종양으로서 이제 이게 악성 종양이다 보니까 다른 데로 퍼질 수 있게 되는데 주로 이제 난소암 같은 경우에는 골반의 복막을 따라서 전이를 먼저 하게 됩니다. 종양을 제거하는 난소암 수술은 주로 로봇 수술이나 복강경 수술로 진행되는데요. 배꼽 주변에 조그마한 구멍을 뚫고 관을 통해 카메라와 수술 도구를 넣어서 수술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난소암 수술은 잔류 종양이 남지 않도록 깨끗하게 수술하는 것이 난소암 환자의 예후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와 함께 항암 화학 요법만 시행했던 과거와는 달리 표적 치료제를 활용함으로써
난소암 치료 성적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나영정 교수는 난소암 수술은 최소한의 병변만을 제거해 수술 효과를 극대화하고 여성에게 있어 가임력을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초기에 발견이 되어서 가임력이 보존할 수 있다면 최대한 가임력이 보존할 수 있는 수술과 또한 치료 방법을 동원해서 그분들이 나중에 정말 결혼해서 출산하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부인과 의사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2021년에 집계된 난소암 신규 환자 중의 절반이 5, 60대의 여성이었습니다. 중년 이후 난소의 기능이 감소하고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는 이 시기에는 더욱 난소 건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난소암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 난소암의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가장 잘 알려진 거는 이제 유전적인 소인입니다. 그래서 전체 난소암의 한 20에서 25% 정도는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이제 암 발생이 된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 유전성 암의 비율이 다른 암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정도거든요. 다른 암에서는 보통 한 5% 정도 미만만 유전적 소인으로 생기는데 난소암에서는 꽤 많은 분율의 환자들이 이제 유전적 소인 때문에 난소암이 발생을 하고요. 일단 유방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가족 중에 유방암은 없으시죠? 난소암만 있으신데 유방암도 위험도가 높아요. 이런 경우에. 난소암은 유방암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유방암의 위험인자인 브라카는 난소암 쪽에도 위험인자로 작용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 난소암 위험도는 브라카 1에서도 이미 위험도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일단은 브라카 1에서는 집중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방암도 이 돌연변이와 관계가 있을 거라고. 부모가 브라카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있는 경우 50% 확률로 형제, 자매, 자녀 각각 유전자 돌연 변이를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물도 있었고요. 저도 두 분한테 동일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3자매 중에서 동생분이 가장 먼저 난소암에 이완이 된 거잖아요. 브라카2 같은 경우는 일생 동안에 그 난소암 발생 위험도가 원래 한 20에서 30% 정도 얘기하는데 가족력이 있으면 절반 이상이 더 걸려요. 그래서 50% 이상 확률로 동생처럼 병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암 발생을 증가시키는 유전자 변이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암 발생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진료를 하고 있는데요. 100명 중에 1명 난소암에 걸리는 건데 그 브라카 보인자들은 예를 들어서 뭐 100명 중에 50명이 걸린다든지 100명 중에 70명이 걸린다든지 그런 굉장히 높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암이 생기기 전에 왜냐하면 조기 발견이 안 되니까 미리 이제 수술을 하거나 이런 옵션을 드리는 거죠. 이외에도 배란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즉 생리를 일찍 시작하거나 폐경이 늦는 것도 난소암 발생의 요인이 됩니다. 남은지 교수는 병원을 찾은 난소암 3, 4기 환자들의 경우 검사 결과에 따라 수술과 항암 치료 중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요. 종양 감축 수술이 힘들 경우 서너 번의 항암 치료를 진행해 종양의 사이즈를 줄인 후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로 다시 진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환자와 의료진은 치료의 모든 과정을 서로 믿고 따라야 하는데요. 난소암 4기로 병원을 찾았던 남금영 환자는 5년간의 암 치료 기간 중 4번의 재발을 이기고 건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굉장히 질병이 굉장히 전신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복강 내에도 이제 많이 퍼져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여기 그 종격동 림프절에도, 그다음에 여기 겨드랑이 림프절 쪽에도 전이가 되어 있는 이제 4기로 이제 맨 처음에 오셨던 거고요. 당시에는 종양의 크기 때문에 당장 수술도 불가능한 상황이라 3차례의 항암 치료 후 수술을 했고 다시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요. 항암 치료 후 종양이 없이 깨끗한 상태를 말하는 완전 관해 상태였지만 10개월 만에 재발이 발생했고 이후 3번의 재발이 이어졌습니다.
난소암 재발에 있어서는 재발 부위와 개수가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재발한 개수가 5개이거나 수술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면 수술적 치료로 종양을 제거한 후 항암 치료를 하고, 재발 위치가 제거하기 어렵지만 개수가 적으면 방사선 치료 후 항암 치료를 하는 것처럼 환자별로 맞춤 치료를 진행한 것입니다. 이분은 그 맨 마지막에 재발했을 때 그때 형태가 이제 림프절 쪽에서만 주로 재발이 된 형태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했었던 거는 림프절 부분을 다 절제하는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하고 그 부분에 다시 이제 방사선 치료까지를 했고, 그 마지막 치료가 이제 2015년이었고 지금 이제 24년이니까 지금 한 10년째 무병한 상태로 계신 거거든요.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난소암 1기는 생존율이 76%에서 93%이지만 3기에 이르면 생존율은 20%에서 40% 정도에 그칩니다. 발견과 진단도 힘들고 재발도 많은 것이 그 이유인데요. 결국 병을 빨리 발견하는 것과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생존율을 높이는 데 중요한 것입니다. 국내 한 연구팀에서는 이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했고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송영상 교수 연구팀은 난소암 환자의 항암제 내성을 예측해 실질적 치료로 연계할 수 있는 난소암 항암제 내성 진단법을 개발했는데요. 난소암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상피성 난소암 경우에 있어서도 한 10여 종 이상의 종류가 있는데 그 유전자 변화도 다르고 이에 따라 갖고 임상학적 그리고 이제 생물학적 그 특징이 전혀 차이가 같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치료 방법은 똑같은 치료 방법을 사용하거든요. 3, 4기에 발견된 난소암 환자의 재발률은 80%. 긴 항암 기간은 물론 암의 종류와 진행 정도에 따라 항암제의 효과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사실 난소암은 상피세포암류와 생식세포암 하위 분류 등으로 나누고 여기에 각 암의 세포 분화도까지 따지면 굉장히 복잡한 복합 질환인데 현재의 치료 과정은 난소암을 단일 질환처럼 이야기하고 치료법도 다 똑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긴 치료 기간 동안 항암제에 내성이 생기면 치료 효과가 떨어지고 재발이나 전이,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환자마다 다른 항암제 내성을 예측해 맞춤형 치료 계획을 수립한다면 최적의 약물 선택으로 치료 효과는 높이고 비용은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끝으로 이제 하나 다행인 거는 다른 암종과 달리 저희가 선택을 잘했을 때 난소암의 경우에는 한 번 더 기회가 있어요. 저희가 아주 선택적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일부 환자들한테서 그 수술을 한 다음에 항암제를 쓰게 되면 완쾌되는 환자들이 일부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고무적인 결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구팀은 한국과 북미, 유럽에서 얻은 3가지 유전자 자료를 분석해 31개 중요 유전자를 선정하고 AI 분석 기법인 딥뉴럴 네트워크 모델과 앙상블 전략을 활용해 항암제에 대한 저항성을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항암제 내성 예측 정확도 85%에 달하는 모델을 개발했으며 이를 통해 난소암 환자에게 치료 효과는 높고 부작용은 최소화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체 난소암 환자의 50% 이상은 3기 환자입니다. 앞서 얘기했듯 난소암은 진단이 빠를수록 생존율은 높아지고 재발률은 낮아지는데요. 별다른 증상이 없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과천에 위치한 이 업체는 난소암 진단용 바이오마커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마커라는 것은 실제 인간이
질병에 걸렸을 때 또는 인간의 질병을 치료할 때 굉장히 그 진단을 한다 그러면은 어떤 바이오마커가 변화했을 때 인간한테 질병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실제 질병의 진단이라든가 아니면 치료에도 굉장히 유용한 물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업체에서는 인체 내 단백질의 변화를 분석해 유방암이나 췌장암을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했고 최근에는 난소암 바이오마커 연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암 그 유전자뿐만 아니라 실제 유전자가 발현돼서 성질이 발현되는 그 단백질단의 변화를 봤을 때 더 효과적인 암의 진단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으면서 이런 프로테오믹스라고 하는 학문이 많이 이제 연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체에는 100만 개 이상의 단백체가 존재하며 각각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서로 연관되어 인간의 모든 활동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의 기능을 알게 되면 단순히 질병들을 조기 진단하는 것에서 나아가 실질적으로 인간의 질병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들을 발견하고 이를 신약 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연구가 이어지다 보면 단백체학이 인간의 여러 질병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예상됩니다. 연구팀은 단백체학을 바탕으로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수치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특정 단백질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난소암 바이오마커를 발굴해낸 것입니다. 난소암을 조기에 효과적으로 진단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를 발굴하기 위해서 난소암 환자들과 건강한 사람들의 혈액 샘플을 저희의 질량 분석 기술을 적용해서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혈액 내 양적으로 차이가 나는 단백질 18종을 발굴하였고 그 18종의 단백질을 기반으로 난소암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그 모델을 유효성 평가를 했을 때 난소암 진단에 있어서 정확도 95%를 보이는 검사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검사 모델을 제시한 단계이며 진단 검사로 상용화하기 위해 유효성 평가를 위한 임상 연구 등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난소암 조기 진단을 활성화하고 환자들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난소암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의 난소암 환자는 연간 1,500여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통계를 보면 연간 발생한 환자의 수가 3,200여 명 정도로 20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인데요. 실제 환자의 수가 증가한 이유도 있겠지만 여성 난소, 자궁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이유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성 자신이 난소를 비롯한 생식기 건강에 신경 써야 하는데요. 난소에 흔히 발생하는 난소 낭종은 월경 주기에 따라 자연적으로 커지거나 사라지는 양성 종양입니다. 하지만 자궁 내막종, 기형종 등의 종양성 낭종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으니 종양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요. 가끔 난소에 생기는 종양이라는 이유로 난소 낭종을 난소암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엄청 놀랐어요. 처음에 그냥 이제 동네 산부인과에서 경부암 검사 받다가 소견으로 조금 난소에 혹이 있는 것 같으니까 큰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다고 해가지고 그쪽 병원에 가게 됐는데 이제 난소에 혹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엄청 놀랬죠. 난소 낭종이 가만히 뒀을 때 이제 난소암으로 진행되진 않는지 환자분들도 물어보긴 하시는데 난소 낭종에서 난소암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난소암은 아예 시작 자체부터가 좀 별개로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난소 낭종을 치료하는 방법 중 비수술 치료인 경화술은 난소 및 나팔관, 복강 내 낭종이나 자궁 내막종을 치료하는 최소 침습 시술인데요. 유도 초음파를 활용하며 초음파 끝에 달린 주사 바늘을 통해 낭종을 채우는 액체를 흡인해내고 알코올과 같은 경화제를 주입하여 낭종을 파괴하여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큰 크기의 난소낭종이나 다발성 근종들이 발견된 경우에는 로봇 수술로 낭종들을 제거해야 하는데요. 가입력과 관련된 주요 기관인 만큼 기능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난소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수술을 하게 되면 난소 기능이 약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소 조직을 최대한 보존하고 이제 혹만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그런 수술이 되겠고요. 또 미혼이거나 임신 계획이 있을 때는 무엇보다도 난소 조직을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 또 중요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받는 건데요. 배가 불러오거나 부정출혈이 있기 전까지 조용히 진행되는 난소암은 검진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난소에서 배란이 될 수 있는 난자의 개수는 이미 태아기 때 결정이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난소암 때문에 한쪽 난소를 절제했다면 배란될 수 있는 난포의 양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난소의 기능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건 아닌데요. 한쪽 난소가 절제된 상태에서 남은 난소에 종양이 생겨 수술을 하더라도 난소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생리주기나 호르몬 분비 기능은 이상이 없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의 몸은 암에 쉽게 지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병을 진단받았을 때는 절망감과 두려움이 먼저 찾아오지만 병을 극복하는 것에 먼저 집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암이라는 병은 만성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병을 치료하고 극복하는 시간도 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환자한테 가장 잘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병한테 지지 마십시오. 병한테 준다는 것은 그 병에 파묻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게 병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받으시는 과정 중이라도 하실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하십시오. 그것이 병을 이기십니다. 그러니까 난소암 치료 성적이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점점. 그러니까 난치암이라고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적절한 치료 방법으로 잘 치료를 받으시면 좋은 치료 성적을 기대할 수 있는 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힘내시고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난소암은 여성들에게 두려운 병이지만 조기 발견과 맞춤형 치료를 통해 생존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기 검진과 증상에 대한 주의, 또 난소암 극복을 위한 의료진과 연구진들의 끝없는 도전이 가져올 난소암 극복의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